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14주차 2교시 이제 마지막 교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 한 학기 동안 제가 미흡하게 준비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실무 위주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 따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하튼 제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 강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해 가시면서 작성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튼 저번 1교시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무조건 정부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검색하는 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기업마당입니다. 기업마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마당, 여기서 기업마당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의 그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어떤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114건이 신청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업을 하시니까 예비 창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중견기업이 됐든 모든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지원 사업 공고 누르고, 그럼 이렇게 분야별로 뭘 할 수 있어요? 그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이 중에서 이 창업을 누르면 지금 총 55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거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농식품 벤처 지원 사업.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할 건지는 지금부터 정해서 그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신청서부터 작성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됐고,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에요. 초기 창업 패키지. 다시 한번 초기 창업 패키지. 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까 그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와의 형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돈을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창업을 막 한 업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낸 업체가 그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거의 100%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을 막 시작한 그런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주로 어떤 걸 지원해야 될까요? 어떤 걸? 맞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벌써 창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업한 회사가 쭉쭉쭉쭉 커나갈 수 있도록 뭘 준비해야 돼요? 마케팅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죠. 광고라든가 홍보 자금. 그래서 이런 자금들 플러스 어떤 거?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발하긴 했는데 개발한 게 좀 어리숙하거나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한 자금들. 당연히 초기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창업한 아이템이 적어도 특허 출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 아이템이거나 플랫폼 기반 아이템이어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의 어떤 사업 테마는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국내에서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라든가 이거를 개발해서 바꿀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존에는 국내에서만 팔고 있던 제품인데 내가 해외 제품용으로 따로 하나 시제품 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연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창업하고 3년 이내의 사업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지금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만약에 1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도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벌써 사업한 지 넘어갔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못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떤 거다? 예, 예비 창업 패키지와 이어서 받는 패키지 사업이다. 또는 초기 창업을 한 사업자들, 사업자 대표, 적어도 3년 이내에 사업자를 낸 사업자 대표가 어떤 아이디어? 플랫폼 기반, 제조 기반 또는 수출 기반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로 한번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까 창업넷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업넷 들어가 볼게요. 네, 창업넷 들어. 오늘 이 컴퓨터가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자, 핑계도 좋죠. 자, 여기서 사업 소개, 그 다음 사업화, 사업 소개, 사업화로 들어가셔서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창업 3년 이하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여기로 들어갔을 때 초자니까 초니까 5.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한 6번 정도 있겠네요. 자, 지지초 8번에 있네요. 7번 어디 있을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 더 넘어가야 되네. 청년이 너무 많네요. 청년 창업 패키지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없네. 여기 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자,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 보니까 예,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고요. 지원은 얼마? 지원은 업력 3년 이내고요. 지원은 얼마? 예, 1억까지 1억 정도, 평균 1억, 평균 1억 정도 지원하고요. 1억이 최대 1억이구나. 최대 1억 정도 지원하고 평균, 이건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많습니다. 한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세겠죠. 예, 그리고 특히 1년이나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거의 7천만 원의 광고비를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게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요 사업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응 자금이 필요해요. 대응 자금까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자기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놔야 되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까지는 없는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이 이제 큰 돈이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부터는 대응 자금. 그러니까 너가 1억이 필요해? 그럼 내가 7천 대줄게. 너가 3천은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업은 어떻게 보면 내 돈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위해서 돈이 안 필요한데도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가 진짜 꼭 필요하다면 내가 70%는 대줄 테니까 네가 30% 정도 돼. 이 정도라도 뭐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 이게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자, 요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보통은 정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여기만 들어가면 안 되고 검색을 할 때는 종합관리 시스템까지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로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7년이고 8년이고 없어요. 업력 상관없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쓰는 게 맞겠네. 이건 나중에. 이건 1이 아니라 2인데 나중에. 이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소상공인들인데 창업을 했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지원하면 될까요? 재창업 사업화 또는 경영 개선 사업화 이쪽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쪽에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어떤 거? 재창업 사업화와 그리고 경영 개선 사업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재창업 사업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컨설팅도 안 받고 이런 창업 교수님들한테 지원도 못 받아가지고 멋모르고 떡볶이집, 호프집 아주 경쟁이 치열한 수요가 많은 수요가 많다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는 없는 그런 시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 벌어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하고 밤새도록 장사를 해도 안 되더라. 몸만 망가졌다. 라고 해서 나는 폐업을 준비할래요. 아니면 난 다른 사업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라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근데 이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을 찾았어. 이거는 진짜 안 망할 것 같아. 그 안 망할 수 있는 창업들이 뭐예요? 맞습니다. 주로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기술 기반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창업은 기술을 배우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뭐 쇼핑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홍보 대행 전문가, 어필리에이트 창업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이런 뭐 구매 대행 창업도 있지만 여튼 이렇게 내가 몸은 힘들지 몰라도 초기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 대신 운영 자금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창업들, 예, 이런 창업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초도 물량이라든가 그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에 웬만큼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바로 뭐예요? 재창업 사업화와 경영개선 사업화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언제 있나 한번 볼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또 안 들어가시네.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언제 있나요? 사업 공고 눌러볼게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이 마감이었네요.
이것도 똑같이 2월에 뜨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똑같이 뜨네. 근데 어차피 대상이 다르니까 똑같아도 되잖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동일 몇 월? 2월 중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재창업 사업화는 언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재창업 사업화. 요거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재창업 교육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예, 저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저는 주관기관이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네, 컴퓨터가 좀 느린 거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재창업 지원에 재창업 사업화라고 있죠. 재창업 사업화. 자, 재창업 사업화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창업을 벌써 해도 돼. 1년 이내. 아시겠죠?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한테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의 초기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 있으면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거의 1000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문을 열어보시고 공고문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근데 언제 지원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고문, 여기 있다. 지역별 공고문 페이지, 10페이지. 또 이거. 공고문을 열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재창업 사업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오늘? 네, 여기 있네요. 재창업 사업화 모집 공고. 언제부터? 모집 기간이 2월부터 3월 21일까지. 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랑 똑같네요, 이것도. 예, 언제부터? 모집 기간은 2월 말부터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중순까지. 그죠? 지원 항목은 평균 2천만원까지.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제조 기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아이템이 조금은 좀 탄탄하고 그리고 전도 유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쇼핑몰 창업은 소상공인 공단에서는 지금 10만 대군을 양성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이 디지털 영향이 약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부 고객들은 싹 다 디지털 영향들이 강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언택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꾸로 자영업자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전환이 빨리 사업 모델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어떤 분들이 디지털 영향이 강한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어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디지털 영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교육이라든가 지원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창업 사업화는 주로 어떤 거냐면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사업 모델이면 거의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재창업 사업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개선 사업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 개선 사업화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려워서 바꾸는데 그게 티가 나는 분들 너무 심한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 점수가 매우 낮은 소상공인 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소상공인, 이게 확 티가 나야 돼. 이런 어떤 분들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이 되면, 이건 대상이 더 중요해. 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원하면 성공 가능성이, 선발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것도 똑같이 지원 평균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상관없어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재창업을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이거를 또 사업계획서에 써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쇼핑몰을 사업 모델로 추가하면, 아니면 디지털 판매를 사업 모델로 추가하면 가능성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3년 이하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년 이상 되는 분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뭐다? 3년 이상. 어떤 걸까요?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업. 그게 바로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5천,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한 7천에서 8천, 많으면 1억, 그 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는 적어도 1억, 많으면 2억도 지원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창업 도약 패키지는 뭐예요? 바로 데스밸리를 극복하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한 3년 이상 넘어가면 가장 딜레마, 캐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유지가 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이 3년 정도 지나면 약발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버텼던 분들은 잘못하면 캐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매출의 암흑기, 예, 죽음의 절벽에 다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3년에서 4년 사이에요. 미적미적 되고 있다가 매출이 더 이상 안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아주 폭넓은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원 사업이 바로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창업 도약 패키지. 그래서 이 창업 도약 패키지도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창업넷에 있습니다. 창업넷.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화에서 창자니까 한 7페이지 정도 되겠네.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정도는 나올 거예요.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창업 도약 패키지 나오네요. 7페이지에 있네요. 창업 도약 패키지. 자, 요거는 보니까 사업 공고 한번 열어볼까요? 언제냐 창업대학 패키지는 마감 일자가 3월 19일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요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3년, 요건 3년에서 몇 년? 7년이네요. 야, 7년 넘어가면 안 돼. 7년 이내 사업자고요. 사업자를 통해서 창업 도약 패키지 7년 이내 사업자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지원은 평균적으로, 이게 안 나오나? 평균적으로 1억에서 3억까지 가능해. 그죠? 1억에서 평균 3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괜찮죠? 그죠? 이것도 근데 자부담이 있고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내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마찬가지로 기술 창업 위주의 사업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이상부터 7년이고요. 7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적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업력에 상관없이 예비 창업자부터 뭐 10년, 20년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바로 뭐예요? 바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요, 말 그대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제품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 개발이죠.
시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면 제품을 MVP라고 그러죠. 제품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은 제품의 성능 분석을 통해서 이 제품의 기술력을 입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한 바로 그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이 지원 사업은요, 한번 보시면 요 사이트에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과제 신청 여기 어디였어?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사업 공고 여기 있네.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전체 사업 공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알았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과제 신청 여기 있네요. R&D 사업 공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R&D 사업 공고 정보마당에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 전체 정보마당에서 어디로? 예, 여기로 들어가서 전체 정보마당에서 R&D 사업 공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R&D 사업 공고, R&D 사업 공고, R&D 사업 공고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전체 공고 시간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확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기존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더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거. 4월, 5월, 6월에 나와 있습니다. 창업 성장 개발 지원 사업, 이건 언제? 예, 5월하고 6월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건 뭐냐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회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거예요.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십 년 된 기업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쭉 있고요.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보시면 이런 수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위로 올려가 보시면 잠시만요. 이런 수출 지원 프로그램만 아마 예비 창업자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요거는 이제 그 기존의 재래식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뀔 때, 바뀌고 싶을 때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딤돌. 여기에 열어보면 디딤돌 같은 경우에 소부장만 이건 해당이 되네요. 소재, 부품, 장비. 또 요거는 글로벌 R&D 과제. 글로벌 R&D 과제 하면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쭉 뒤져보시면 예비 창업자부터 여기는 사업을 7년이 넘어간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한 지원 사업들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쭉 실무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셨는데요. 일단 사업계획과 사업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업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폼이고요. 사업계획은 뭘까요? 맞습니다. 내 사업의 일정, 그죠? 업무별 일정 또는 업무를 도출해내는 거, 사업을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언제까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매출 예측과 그리고 손익분석까지 계산해 보는 그 페이퍼가 바로 뭐예요? 사업계획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사업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그러면, 사업 모델은 내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게 사업 모델.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모델은 아이디어 구체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 계획은 뭐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모델에는 한 페이지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업 계획은 거의 한 페이지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창업 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죠. 조직이 먼저 잡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내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선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죠? 뭐 입지부터 시작해서 설비는 어떤 게 필요하고, 아니면 어떻게 외주를 줄 거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시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절차는 언제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게 쭉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정이 나온과 동시에 그 일정별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쵸? 그 일정에 대한 자금이 확인이 된 다음엔 마지막엔 뭐까지? 그럼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유시동 되면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거고, 그 매출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비용도 당연히 계속 나가겠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수익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손익분석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익, 순수익이 어느 정도부터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뭐예요? 사업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다? 적어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항목별로 나열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적서도 필요하다. 정부 지원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하튼 제 이 실무 위주의 강의를 나중에라도 혹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가 되면 꼭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조금은 더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 진짜 건강과 행복이 더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한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 지원 사업 선발이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